낸시 거슬이 실종 사건에 대한 긴급 속보입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이 사건을 괴롭혀온 몸값 요구 편지에 대해 충격적인 새로운 정보를 방금 확인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법 집행 기관에서 실제 몸값 요구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이 사건이 즉흥적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소름 끼치는 전개도 있습니다. 용의자는 집 주변을 맴돌고 현장을 관찰하며 완벽한 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 속보 특별판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애리조나 피마 카운티 보안관으로부터 낸시 거스리 사건과 관련된 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낸시 거스리가 한밤중에 집에서 납치되었을 때 모든 일이 시작되던 초기에 언론사로 보내졌던 2장의 몸값 요구 편지를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공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은 낸시 거스리의 집 앞 계단에서 그 의문의 인물이 촬영된 영상이 언제 찍혔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에 따르면 그 영상들이 서로 다른 밤에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석할 내용이 많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피마 카운티 보안관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안자네트 리비 로앤크라임의 크라임픽스 진행자입니다. 안자네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는 것도 압니다. 몸값 요구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이 정보를 공개한 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머리카락에서 나온 DNA가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죠. 맞아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몸값 요구 편지에 대한 꽤 큰 보도자료가 나오고 현관 앞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개됐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 이 타이밍은 의도된 것 같아요. 이게 몇 가지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느껴서 이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이 메모들을 보고 어쩌면 글씨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것이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잠재적인 용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머리카락에서 나온 DNA로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실. 저에겐 정말 흥미롭고 그들이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머리카락, 뿌리가 없는 머리카락으로 진행되고 있던 DNA 검사의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셰리프 나노스는 특정 지역 언론과 몇 번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는 최근에 큰 전국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 그들이 자료를 공개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세바나 가스리 이후 셰리프 나노스를 떠올립니다. 세바나 가스리가 이번 주 초 오랜만에 셀카 스타일의 영상을 공개했죠. 수사 초기에 봤던 그 셀카 스타일과 비슷했죠. 그녀는 엄마를 데려간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길 바랐고 셰리프 나노스는 아직 분석할 DNA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없는 듯합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셰리프 사무실에서 받은 2개의 몸값 요구 쪽지를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몸값 요구서는 저희가 직접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안녕, 서베너. 우리는 네 어머니 낸시를 데리고 있다. 그녀는 안전하지만 두려워하며 몸값을 위해 억류 중이다. 돈이 입금되면 그녀는 무사히 풀려날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최대 7일 동안 억류할 것이다. 너는 닷새인 목요일 오후 5시 전에 4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야 한다. 만약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몸값은 600만 달러로 인상될 것이다. 그 금액은 5월 9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지불해야 한다. 아래 비트코인 주소로 입금이 확인되면 입금이 확인된 후 12시간 이내에 그녀는 투손의 안전한 장소에서 풀려날 것이다. 만약 9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그녀는 살해될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녀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모두를 위해 이 일이 최대한 빨리 끝나는 것이 최선이다. 이제부터는 나와 연락할 수 없다. 협상은 없다. 장난치지 마라. 수사당국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그녀의 침대 바닥에는 흰색 스마트워치가 있었고
깃마당에 흰색 플러드라이트가 파손되어 있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이 쪽지에 대해 초반에 스마트워치와 플러드라이트 관련 보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읽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익명의 보도들로 인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 몸값 요구 쪽지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 실제로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 이게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들도 확실히 인정한 건 아니지만 이 쪽지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어. 나는 항상 이 쪽지들이 살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만든 위장 수단이 아닐까 궁금했어. 잘 모르겠지만 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야. 분명히 지금 이걸 공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전에는, 아니, 이번 시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았잖아. 알다시피 낸시 거슬이 실종 6개월이 됐어. 이건. 그래서 이 쪽지에 흥미로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서 그들이 경찰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 경찰은 도와줄 수 없다고,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그들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확신하고 있어. 경찰은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였어. 이 쪽지들이 보내질 때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됐고 지역 TV 방송국과 TMC에 전달됐어.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어. 맞아. 그래서 경찰이 이 쪽지들을 입수한 거야. 그래서 난 그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단순히 위장이고 어떤 이유이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어서 살인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던 걸까? 그게 내 생각이야. 또 흥미로운 건 여기 오타가 있다는 거야. 이 쪽지에서 received가 잘못 쓰였어. 그리고 있잖아. 장난치지 마. 수사기관도 널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은 그런 세부사항, 2가지 세부사항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 투광등을 봐봐. 우리가 시계를 어디에 뒀는지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사바나 가트리가 지금 투데이 쇼에서 쉬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고 생각해. 그녀는 지금 알다시피 서부 해안에서 월드 쇼를 촬영하고 있다고 해. 맞아. 새로운 게임 쇼. 그래서 그녀는 지난 일주일 정도 투데이 쇼에 나오지 않았어. 나는 여기 흥미로운 게 많다고 생각해. 경찰엔 신고 말고 이걸 지역 TV 방송국에 보낼 거야. 그래서 이미 경찰이 불렸어. 그래서 많은 의문점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내 머릿속에 많은 의문들이 떠올라. 그래. 그리고 이 사건이 처음 들어왔을 때를 기억해. 이미 이게 헤드라인이었지. 모두가 올해 초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기억할 거야. 이건 올해 최대 화제였지. 그리고 어쩌면 연말까지도 그럴 수도 있어. 읽기 전에 나도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바로 USD였어. 왜냐면 미국에 있으면 아무도 USD라고 말하지 않거든.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알잖아. 1000만, 6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말하지. 그리고 국경은 투손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노갈레스까지 넘어갈 수 있어. 나도 실제로 그 국경을 넘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정말 인상적이었어. 국경이 아마 오전 6시에 열리는 것 같은데 건널 때 서류를 검사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궁금해지는 거지. 만약 그들이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면 알다시피 넘어가는 건 정말 쉬워. 돌아올 때처럼 여권 검사도 없어. 2번째 메모를 읽어볼게. 그리고 이건 시작부터 완전히 달라. 이 메모의 분위기도 첫 번째 것과 확연히 다르고 훨씬 짧아. 거스리 가족 여러분, 저희는 그녀의 신체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그녀를 해칠 의도가 없었어요. 그것이 저희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데려간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심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연 속에 묻혀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로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당신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알다시피 처음부터 말하자면 처음에는 서베너 구스리에게만 편지를 썼는데 이제는 구스리 가족 전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심장 문제 등 건강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식의 아주 다른 어조를 보이고 있어요. 만약 이게 같은 사람이 쓴 편지라면 첫 번째 편지에서 했던 말과는 완전히 다르죠. 네, 정말 완전히 다른 어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저는 이런 유괴 사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 사건도 그렇게 자주 보지 않아요. 그런 사건은 꽤 드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이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녀를 다치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첫 번째 쪽지에서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잖아요. 비트코인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연과 함께 묻혔다고 말하는 건 훨씬 다른 뉘앙스예요. 제 말은 저는
저는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저도 전에 말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챗GPT 같은 걸로, 인공지능 같은 걸로 이걸 쓴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가 돈을 냈으면 그녀는 괜찮았을 텐데 비트코인으로 수백만 달러의 몸값을 지불했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저한테 전혀 말이 안 돼요. 이건 두 가지 다른 스타일이고 두 가지 다른 어조예요. 그리고 이건 가족 중 누군가 아니면 가족 전체가 그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아지게 하려고 한 건가요? 그리고 알다시피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강경한 유괴범이나 할 짓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전에 지적했어야 했어요. 첫 편지는 2월 2일, 두 번째는 2월 6일에 와서 나흘 차이예요. 그리고 동기는 거스리 가족에게 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KOLD 방송국과 TMC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가족을 위로하려는 의도라면 그런데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건 정말 이상한 언론 매체 조합이죠.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그리고 경찰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요. 경찰은 5월이라고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사실,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썼어요. 이건 보안관의 말입니다. 그들은 단어, 문장 구조, 어구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패턴이 작성자의 언어 스타일을 반영하며 이런 점이 가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동기, 변화하는 어조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군가 알아볼 수 있게 이런 걸 공개하는 거죠. 대중에게 요청하는 부분은 곧 이야기와 영상에서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참 이상한 말투예요. 그리고 또 투손으로 돌아와 라고도 하죠. 그게 또 다른 부분인데 처음에는 제 머릿속에 멕시코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게 보안관에게 초기에 질문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는 약간 일부러 무시한 건 아니었지만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멕시코 쪽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국경 반대편에서 눈에 띄게 많은 자원이 투입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낸시 거스리 씨를 찾는데 말이죠.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투손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 제 말은 그게 멕시코일 수도 있고 애리조나의 다른 도시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USD라는 부분이 아주 큰 단서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돈을 표기하거나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멕시코에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가짜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멕시코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말투도 매우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 이 쪽지를 보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알아요 라고 말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이거 나치 이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그들이 미끼를 던져 누가 무는지 보려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보도자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카시파테 FBI 국장이 처음 공개한 그 사람의 영상과 이미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무기를 소지한 듯 보이죠? 낸시 거스리 집 앞 계단에서요. 이 영상이 원래 추출 대상이었다는 것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링 보안 카메라는 특정 서비스 결제 없이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따로 추출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죠. 카메라가 꺼진 시간 등은 알았지만 그 영상이 찍히고 그 사람이 그녀 집 앞 계단에 있었던 정확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낸시의 초인종 카메라에서 복구된 두 영상이 서로 다른 날 촬영됐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영상들은 신원 미상의 남성의 행동과 선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들은 그 남성이 1월 31일 밤부터 2월 1일 사이에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냥 아무 집이나 골라서 들어간 단순한 강도 사건일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낸시가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만약 이 영상이 실제로 이틀에 걸쳐 촬영된 거라면 범행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많은 돈을 가진 딸이 있는 사람을 노렸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저는 실제로 이 사건에 많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범행 전에 그곳에 가서 미리 살펴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초기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어요.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이 이 쪽지가 보내졌다고 믿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죠. 혹은 영상들이 다른 날 촬영됐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정말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 포치가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영상에서 봤던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도 봤죠. 영상에서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콧수염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정말 냉정한 인물이에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식물을 만지는 행동, 식물을 집으려는 행동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 아주 이상한 부분이고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저에게는 이게 철저한 계획과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신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게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이 공개한 정보도 많고, 하지만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구슬이 가족에게 어떤 직접적인 연락 경로가 있었는지도 아직 알지 못해요. 이거 통해서요. 이 쪽지들이 정말 진짜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들이 계속해서 구슬이 가족과 따로 연락을 해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베나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 영상이 올라온 이유가 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녀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피마 카운티 보안관들은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사람들이 영상을 다시 보길 원합니다. 영상이 여러 날에 걸쳐 촬영됐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누군가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양한 흥미로운 방법을 나열했어요. 이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을 때 흔히 쓰는 방법일 수 있어요. 특히 투손이나 피마 카운티 등 지역 주민들이 주변을 떠올려 보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행동 방식이 달라진 걸 본다면 그게 경고 신호일 수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이 이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항목들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기분 변화나 불안, 초조, 짜증을 보이는 것, 외모의 변화, 머리색이나 머리 스타일의 변화, 얼굴 털을 기르거나 깎는 것 등등을 말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상이나 손의 상처, 멍 등이 낸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변화, 예를 들어 직장이나 수업, 약속, 결석도 해당됩니다. 일종 시기, 갑자기 그 지역을 떠나거나 차량 청소, 수리 등이 해당됩니다. 낸시 거스리의 동네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관심 혹은 무관심도 포함됩니다. 수사에 대해 눈에 띄게 강한 관심이나 무관심을 보이거나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야기들처럼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그녀가 실종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요청은 6개월 전에는 왜 없었던 걸까요? 왜 이제 와서 대중에게 호소하는 걸까요? 그때는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기자회견도 중단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이 결정적인 제보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게 그들의 희망일 수도 있죠. 제 말은 이건 절박함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죠.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요. 그들은 언론 보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공개하고 결과를 지켜볼 거예요. 이 사건을 꼭 해결해야 하니까요. 얼마 전 사바나 영상이 흥미로웠다고 생각해요, 크리스. 그 얘기 꺼냈죠. 그녀가 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요. 알다시피 그녀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일에 한 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메모들이 정말 진짜이고 진실된 것처럼 다르게 들리는 이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실제로 공감과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 첫 번째 메모를 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녀는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올바른 일을 하기에는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람이 전화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이 사람이 만약 이 메모를 쓴 사람이 맞다면 양심이 있고 그리고 사바나를 어느 정도는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모두 각자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 부모님만 있다고 해도 그렇죠?
모두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 네트워크 안에 누군가는 만약 뭔가를 안다면 양심은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의 무게와 세바나의 영상을 보면서 결국 누군가가 나서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수사 전문가들이 있죠. 처음에 현관앞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을 때를 기억하는데 전직 FBI 요원이나 대도시 경찰 출신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이 남자가 완전 아마추어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배난이요. 그리고 그는 얼굴의 일부가 여전히 보이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AI에게 도둑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딱 그 모습처럼 보였어요. 말하자면 그건 그냥 할로윈 의상이죠.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부터 카시 파텔 그리고 FBI의 자원까지 모두가 이걸 밀어붙였죠.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그걸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겉보기엔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 신고하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낸시 거슬이 행방에 그 정도로 접근한 셈이죠. 맞아요. 결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죄책감이 계속 마음을 갉아먹을 거예요. 두 번째 쪽지가 진짜고 자연과 함께 묻혔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누군가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까 당신이 읽은 내용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의 변화, 불안, 갑작스러운, 낸시 거스리의 동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이 일에 연루된 누군가는 죄책감에 정말로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요. 모두가 관여했지만 저는 초반에 몇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셰리프 다노스가 FBI에 연락했다고 했고 카시 파텔과 말다툼도 있었죠. 알다시피 그는 FBI가 사건 발생 후 나흘이나 지나서야 투입됐다고 말하고 그 소중한 시간이 허비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직 체포로 이어질 진전이 더 없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또 크리스, 저희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지금 경찰이 몇몇 용의자를 주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절박한 상황인 건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맞아요. 계속 수사 중이니 의심보다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마 카운티의 보안관 크리스 나노스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FBI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 사이에 잠재적인 갈등이 있다는 보도도 많았고 그들이 제대로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어요. 태스크포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을 보면 FBI가 정말로 영상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이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예를 들어 몸값 요구서의 디지털 증거나 그게 어디서 왔는지, 며칠 동안 이 영상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 실제로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정보를 공개한 곳이 보안관실이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주도기관이에요. FBI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BI는 전자기기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그 모든 자료, 휴대전화 삼각 측량 데이터, 기지국 신호 추적, 그리고 FBI의 CASS 팀 등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FBI는 지원과 자원 제공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타스크포스에 대해서 저도 직접 들었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형사가 더 경험이 많은 수사관으로 교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초반에 있었던 실수였고, 그리고 지금은 적어도 태스크포스 멤버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BI가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모든 영상과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사건의 연방 차원에서 사건을 맡을 근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주도하지 않을 거예요. 보안관실이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이 수사의 책임자예요. 연방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FBI가 이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연관성이 전혀 없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6개월이 지났지만 낸시 거스리 수색은 계속 중입니다. 저는 로앤크라임의 크라임픽스 진행자 안전의 리비입니다. 항상 훌륭한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계속해서 함께 따라가며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가기 전에 화면에 이 숫자들을 띄우고 싶습니다. 낸시 거스리의 행방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있으시다면 1-800 FBI 88 크라임으로 연락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로앤크라임이 전하는 온 더 케이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피카에서도 스트리밍 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